의사가 환자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매일 수술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마주하고 때론 그들에게 시한부 선고를 해야 했던 의사.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들에게 희망을 전하던 의사가 이제는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조차 고개를 저었던 그때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이 세계 의료계를 뒤흔들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의사가 환자가 되어 경험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한국 의료의 놀라운 현실. 세계 의료계를 뒤흔든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메모리얼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사라 브라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1살 도서관 창가에 앉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다리는 바로 언어가 아닐까?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문학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영문학 석사 과정에 지원하려던 그 즈음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책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에서 죽음과 마주한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는 없었어요. 글자와 문장으로는 닿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제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신경외과를 말이죠. 왜 하필 신경외과였을까요? 그것은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과 죽음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긴 수련의 과정.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술과 당직 끝없는 공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문학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고통, 희망, 투쟁, 그리고 때로는 마주해야 하는 이별까지. 의사가 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때였답니다.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고 제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무심하더군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제가 그토록 많은 환자들에게 해왔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그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사랑했던 그들. 이제 제가 그들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문학도에서 의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환자가 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희극적이며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유난히도 밝게 느껴지더군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어요. 병원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하얀 가운을 걸쳤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의사이자 환자라는 이중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환자들의 차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로 가득했고요. 첫 환자분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5년 만에 정기검진을 오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 한켠이 저릿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려 했었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희망이 절실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료 의사들과 식사를 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죠. 그들은 이미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답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자주 마주하지만 정작 가까운 동료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도 한낱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진료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대했는지 말이에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말을 건넬 때 그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시간이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봄을 보내는 시간이자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밤이면 불면에 시달렸답니다. 의학 교과서와 최신 논문들을 뒤적이다 보면 전문적 지식이 오히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비슷한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곤 했죠. 그들의 마지막 모습, 가족들이 흘렸던 눈물, 제가 건넸던 위로의 말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게 돌아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술실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던가요? 때로는 36시간을 쉬지 않고 수술을 하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여전했어요. 아픈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뒤로 미룰 수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도 컸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의사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환자가 되어야 할까?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이면 주차장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변함없이 둥글더군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인생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응급실에서 뇌출혈 환자의 긴급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졌답니다. 오직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죠. 8시간의 고된 수술 끝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의 의사와 환자가 처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시한부 선고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의사였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환자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전문가로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인간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병원에 도착해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날의 환자들을 생각하죠. 그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진심을 담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의사이기에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진료가 시작된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메이슨 메모리얼 병원의 동료들과 케이스 리뷰를 했죠. 미국 동부의 주요 병원 의료진들도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가졌어요. 표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상시험 약물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수술은 위험도가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했던 말들과 너무나 비슷했으니까요. 말하는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저 차갑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스승님께서 제 주치의가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치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의사이자 환자예요. 이건 축복이자 저주 같은 거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의학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치료 사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임상시험 정보들을 수집했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종양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난치성 뇌종양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정밀의료와 통합치료의 접목. 김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스크린에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의 치료 사례가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방과 한방의 통합치료, 그리고 AI 기반 정밀의료의 결합이었죠.
지난 5년간 본원에서 치료받은 말기암 환자 312명 중 47%가 생존 기간을 2배 이상 연장했으며 26%는 종양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죠. 그 정도의 성공률이라면 기존 의료계의 상식을 깨는 수준인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임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셨어요. 각 사례별로 MRI 영상과 병리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치료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해 보이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란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통계나 수치가 아닌 실제 환자들의 삶이 담긴 증거였으니까요. 학회가 끝난 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통계 자료들도 꼼꼼히 분석했죠.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최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존 표준 치료와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의학적 근거가 충분했고 성공 사례도 있었답니다.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의 치료가 걱정되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한국의 의료 수준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답니다.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국행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치료 성공률, 의료진의 경험, 시설의 우수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환자로서는 불안했지만 의사로서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병원 옥상에서 별들을 바라보았죠. 수많은 밤을 이곳에서 보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이자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배우러 가는 의사이기도 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 무리의 외국 의료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보스턴 학회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죠. 그들도 내일 시작하는 세계종양학회에 참석하러 온 듯했어요. 브라운 박사님 아니세요? 보스턴에서 배웠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진료 상담을 받기로 한 병원의 종양학과 교수님이셨죠. 보스턴 학회에서 인상 깊은 발표를 하셨던 분이라 저도 반가웠어요. 선생님, 내일 학회장에서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뵙게 되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게 어떠세요? 김 교수님의 따뜻한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렇게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에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그분의 배려 덕분에 병원에서 추천해준 의료관광 호텔에 편하게 체크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바쁜 학회 일정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브라운 박사님의 담당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회에서도 선생님 케이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볼 생각이에요. 서울의 대형 병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답니다. 국제진료센터로 가는 길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모든 안내가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의료진들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더군요. 오늘 기본 검사들을 모두 진행하고 내일 아침엔 다학제 진료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의아했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정이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오후 내내 진행된 검사들이 놀라웠어요. PT, CT, MRI, 각종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죠.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의사로서 보니 더욱 감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선생님, 학회 일정 전에 잠시 들르셨네요? 검사를 진행하던 중 마주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이 났어요.
그렇죠. 전 이제 의사가 아닌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처럼 이곳에 온 것이 마치 새로운 의학을 배우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녁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받은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각각의 결과를 받기까지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진료실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 케이스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한의학 전문가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학회 참석차 한국에 온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제 케이스가 국제 콘퍼런스의 일부로 다뤄지게 된 거죠. 면역세포 치료와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방사선 치료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한의학적 치료를 더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의들의 의견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진이 아닌 마치 작은 학회와 같았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의학적 접근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군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의료야말로 한국의 특별한 강점이었답니다. 이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의사로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죠.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게는 운명 같았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이 환자인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은 의사가 된 환자, 환자가 된 의사라는 주제로 사라 브라운 박사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종양학회 마지막 날 제가 특별 연사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각국의 의료진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처음 수술대에 섰을 때처럼 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메모리얼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사라 브라운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은 그냥 한 명의 환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3개월 전 저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제 CT 영상이 띄워졌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영상과 3개월 치료 후의 영상이었죠.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의사이자 환자로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놀라웠던 첫 진료, 그리고 통합의료를 통한 치료 과정까지. 의사였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환자가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청중들에게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주치의가 직접 들러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던 일 힘들 때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던 간호사님들, 양방과 한방이 조화롭게 결합된 치료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낀 놀라운 변화들. 의사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고백하려고 해요. 그동안 저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말을 참 쉽게 했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그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희망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제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는 순간 김 교수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손에는 갓 나온 제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계셨죠. 브라운 박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말씀을 중단해 주시겠어요? 방금 나온 검사 결과를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띄워졌어요. 종양이 이전보다 30% 더 줄어들었다는 결과였죠. 강당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희망입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만들어가는 희망 말이에요.
연단을 내려오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청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학회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연설 영상이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특히 미국의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죠. 사라,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의 회복이 기적 같아요. 그동안 한국의 의료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법과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메이슨 메모리얼 병원에 휴직계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어요.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희 병원에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의사이자 환자로서의 경험을 우리 의대생들과 나누는 거예요. 김 교수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받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의 의사가 될 학생들에게요.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문학도였던 시절부터 의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환자가 되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했죠. 여러분, 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외국인인데요. 한국 의대생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 치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요.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님과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위치,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 있었죠.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우리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박사님의 케이스를 시작으로 통합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김 교수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이자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시한부 선고는 제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가며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여정으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